웹소설 공모전 궁금하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 쏙쏙 북마녀가 풀어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그리고 이 영상 링크 공유 아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미뤄왔던 공모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으로는 여러분이 북마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을 토대로 정리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각 회사의 공모전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회사라도 매년 조금씩 공모 요강이 달라져요. 여기는 기준이 이렇고 저기는 기준이 이렇다. 이렇게 100% 확신해서 장담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공모전에 당선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우선 요즘은 상금이 진짜 상금이기 때문에 꽁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죠. 상금은 인세에서 차감되지 않는 돈입니다. 만약에 상금을 인세화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최악의 경우 그 당선작을 출판했는데 폭망했다. 그래도 상금을 회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출판만 하면 당선작가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최 측 입장에서는 상금을 줬는데 그 작품이 망했어. 그러면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됩니다. 사장님의 피눈물이. 공모전이 아닌 일반적으로 출간을 하게 된다면 우선 인건비, 기획 관리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작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비용이 나가게 되죠. 여기에 상금 1,000만 원까지 추가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작품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값어치를 하는 작품을 뽑아야 해요. 만약 어느 공모전 결과 발표가 났는데 대상이 안 나왔다. 가끔 있죠. 이러면 다들 대상 왜 안 뽑느냐, 왜 거짓말했냐 막 난리가 나죠. 그 이면에는 실무자들의 고충이, 예를 들어 공모전에 10,000명이 원고를 출품을 했다.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 상을 줄 만한 작품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상을 줄 만한 작품이 몇 종이 되는가? 이게 관건이죠. 요즘 공모전에서 대상 이러면 대상 상금이 최소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상금을 1억이나 줬는데 1년 매출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이거 어떡할 거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요즘은 공모전에서 2차 판권 거의 필수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원작 웹소설 매출이 9인데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해서 2차 판권이 무조건 팔리지 않아요. 드라마 제작사가 미쳤나? 웹툰 제작사가 미쳤나? 그 작품 뭐하러 만들어요, 2차 판권으로. 대상을 안 뽑은 공모전은 출품작에 허수가 많았다. 즉 좋은 원고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대상을 줄 만한 작품이 없다로 결론이 났다면 전체 예산 있잖아요. 상금 예산에 맞춰서 우수상이나 장려상 수를 늘리는 식으로라도 적당한 대책은 필요하겠죠. 웹소설 공모전의 공식 심사 기준 말고 진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피셜한 기준이 진짜예요. 그걸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정말이랍니다. 공모 요강에 나온 그 심사 기준을 풀어서 쓰면 결국 독자들이 작품을 고르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독자들은 다 읽지 않고 고르고, 그리고 보다가도 재미없으면 하차하지만 심사위원은 어쨌든 다 읽어야 하잖아요. 그 차이는 있죠. 어떤 키워드를 뽑자, 어떤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을 뽑자, 어떤 스토리를 뽑자, 이런 기준을 정하는 곳은 없어요. 엄청 트렌디한 소재로 썼는데 글을 더럽게 못 썼어. 그럼 이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될까요? 당연히 안 뽑히죠. 그리고 뽑히더라도 그 파장을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방금 제가 한 말이 트렌디하지 않은 소재로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당선이 된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북마녀 채널에서 그거는 제발 쓰지 말라, 그거는 신인님이 안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럼 어떤 작품이 뽑히나요? 저는 이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글, 그리고 편집자가 안 고쳐도 되는 글, 그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가 재미있을 만한 글. 한마디로 줄이면 뭐다? 잘 팔릴 글.
어쨌든 팔릴 글을 쓰세요. 공모전은 팔릴 글을 찾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로만 이루어지는 공모전, 독자 평가 그리고 내부 심사로 이루어지는 공모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부 심사로만 이루어지는 공모전은 심사위원이 누구냐, 그 회사의 정책이 어떤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토리는 정말 재밌어. 그런데 문장력이 말도 못해.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고치게 하거나 아니면 교정자가 다 고쳐줘야 할 것 같아. 이런 작품이 뽑히는 게 옳은 일일까요? 흙 속에서 원석을 구해서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없진 않겠죠. 사실 옛날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결론적으로 내부 심사만 하는 경우에는 문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안 뽑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최 측이 활성화된 플랫폼을 가진 업체일 때는 독자평가 플러스 내부 심사를 하죠. 여기서 살짝 문제가 있는데 1차 연재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인 경우가 있거든요. 즉, 이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책인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거긴 독자가 없거든. 그래서 조회수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거야. 정말 거기에 독자보다 작가가 더 많이 있는 딱 느껴. 그 플랫폼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싸해. 외로워. 접속해 있으면 나만 있는 기분이 드는 어떤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런 공모전일 때는 그 독자 심사라는 게 미묘하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 활성화된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의 공모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자 평가는 뭐냐? 한마디로 조회수죠. 소수의 심사위원이 따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조회수를 보고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1차로 예심, 조회수로 거른 다음에 2차로 그 중에 제일 멀쩡한 글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한 내부 심사만으로 보는 공모전과는 달리 이쪽에서는 아주 가끔 글은 그렇게 잘 쓰지 못하는데 슬슬 넘어가. 스토리는 재밌어. 하는 글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공모전 평가 방식이 이렇든 저렇든 뽑힐 만한 작품이 뽑혀요. 변수는 이거예요. 그때에 그 공모전에 얼마나 좋은 작품이 출품되느냐, 경쟁이 얼마나 셌느냐, 이건 거죠. 독자 조회수로 1차 평가를 하는 공모전에는 신인이 너무 불리한데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콘텐츠 시장은 기성이 신인보다 유리합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 작가가 쓴 드라마 보실래요? 김문숙 작가가 쓴 드라마 보실래요? 어느 쪽에 더 눈이 갈까요? 제작사들은 어느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독자 조회수로 평가하는 공모전의 주최 측은 모두 1차 연재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모전에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텃밭을 만들어 놔야겠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을 따르세요. 웹소설 시장은 냉정하게 돌아갑니다. 이름값이 있어도 망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텃밭을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 조회수? 조작 불가능해요. 엄마 잘 만나서 아빠 잘 만나서 그 텃밭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분들도 노력을 해서 시간과 체력을 들여서 글을 먼저 써서 올리는 걸 감수해서 그 텃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공모전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글을 정말 다 읽나요? 읽죠. 죽을 것 같지만 다 읽습니다. 웹소설 공모전에서는 안 읽고 뽑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 연재 플랫폼에서 하는 공모전에서는 조회수 평가를 하니까 1차로 한번 추려서 예심 통과장만 읽어도 되겠죠? 심사위원마다 심사평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엄청 재밌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정말 별론데? 이런 일 안 일어나.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보는 분들이 모두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장성, 상품성, 점수를 나는 5점을 줬어. 이 작품에. 근데 옆 사람이 이걸 1점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취향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좋아하겠구나. 이러면 점수를 잘 주는 거죠. 문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쓴 글, 못 쓴 글.
실무자들 눈에는 딱 보입니다. 만약 A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이 입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작품을 수정해서 다른 회사 B 공모전에 다시 제출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단 B 쪽에서 공모 요강에 다른 플랫폼에 올리지 말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A 플랫폼에서는 내려야겠죠? 수상작이 아니면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 수상작이 아니기 때문에 B에서 입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A에서는 버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럼 비슷한 시기에 하는 공모전 2개에 같이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에 올리지 말라는 공모 요강이 없을 경우에는 양쪽에 내도 무방합니다. 만약 양쪽에서 다 당선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 그럼 한 군데를 골라야겠죠. 양쪽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대구 걱정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입상한 분들만 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요? 뭐 대상, 우수상, 장려상 다 합쳐서 10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 점수상 11등, 12등, 13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1등은 억울하고 아쉽죠. 정말 괜찮은 원고였는데 점수상 살짝 아쉬워서 떨어진 거라면 뒤에서 다 연락 옵니다. 물론 당선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계약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작가풀을 늘리려고 공모전을 하는 거기도 해요. 공모전 당선작은 계약 후 바로 출간 준비에 들어가나요? 바로 출간 준비에 들어가야죠. 누가? 작가가. 미완성 원고였다면 빨리 완결을 쳐야 하고 고칠 부분이 있다고 피드백을 들었다면 그걸 빨리 수정을 해야 하고 공모전 당선돼 놓고 뭐 여행 다녀오고 무슨 워킹 홀리데이 1년 다녀오고 이럴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주최 측에서도 일정이 있잖아요. 내년엔 또 다음 공모전을 진행을 해야 하니까 이번 당선작을 빨리빨리 해치워야죠. 공모전 당선 후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바꿔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되겠어요? 입상한 작품을 보고 상금을 준 거지 다른 작품을 뽑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내서 내가 됐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랬는데 내가 그 상품 아이디어 빼고 다른 아이디어 이걸로 쓰시면 안 되냐고. 이거 물어보면 그 회사가 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물론 공모전 수상에 따라 그 회사와 인연이 닿게 되었으니까 이후에 담당자한테 그 다른 원고를 보여주고 그 작품이 담당자 마음에 든다면 이후에 추가 계약이 진행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상작을 교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모전 당선 후 완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가 잘못으로 출간을 못할 경우 상금은 회수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상금만 떼어먹고 도망가거나 잠수 타는 인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 연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 공모전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무료 연재를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나요? 그럼 무료 연재를 하세요. 무료 연재를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다? 그럼 그 작품은 공모전에 들어가도 뽑힐 확률이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텃밭을 키워놓으라고. 텃밭을 못 만든 거지. 공모전에 미완성 원고를 내는 게 유리한가요? 완결 원고를 내는 게 유리한가요? 단편 공모전, 남성향 소설은 포함이 안 되죠, 여기서는. 보통은 여성향, 현대 로맨스, 사극 이쪽이 많이 포함되는데 이런 단편 공모전에서는 미완보다는 완결에 점수를 더 줍니다. 솔직히 한 권짜리 쓰는데 반도 못 써가지고 공모전에 내는 거는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신뢰 문제가 생기죠. 과연 이 사람이 완결까지 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물론 요즘은 장편을 많이 뽑다 보니까 미완성 원고를 받는 공모전이 많죠. 5권, 10권짜리 원고를 투고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지망생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모전에 미완성 원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최 측 심사위원들의 눈치 작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미완성 원고가 끝까지 재미있을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공모전에 낸 데까지는 정말 재밌었어.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완전 별로야.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공모전 킬러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사실 2가지 의미이긴 합니다. 하나는 정말 잘 쓰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항상 공모전에 들어가면 무조건 돼.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2번째로는 나쁜 의미죠. 앞을 기똥차게 쓰는 거야. 그리고 줄거리도 잘 써.
그래서 공모전 내는 데마다 계속 입상하는 거죠. 뽑혀서 상금 받고 추가 준비를 하는데 뒷심이 없어. 담당자가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니까 이것들을 고쳐보자 이렇게 피드백을 줘도 말도 안 들어. 이제 그 작품은 노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공모전에 단편을 낼 때는 완결로 내시는 게 유리하고요. 장편은 미완성을 내더라도 출품을 하는 데까지, 그 내시는 데까지는 최대한 재미있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웹소설 공모전 Q&A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러분의 꽃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작가 지망생들이 공모전에 출품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이런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마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은 안 잊어버렸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또 만나요. 슝!